영국발 변이로 확인된 대구 유흥주점과 관련한 확진자가 20명 더 추가돼 모두 19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달 들어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 소식도 이어지는 가운데 이유와 날씨 전망 살펴봅니다. 대구 경북에서 처음으로 대구 수성구가 드론 실증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조만간 드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경에도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마을이 조성됐습니다.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 옷차림 어떠셨나요? 요즘 날씨 참 종잡을 수 없다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달 들어 강원 산지에는 이례적으로 5월에 눈이 내리는가 하면 30도가 넘는 한여름 더위에 또 건조했다가 비가 내렸다가 그야말로 날씨의 변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사흘이 멀다 하고 비가 와서 벌써 장마가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날씨가 어떨지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 정상이 15cm의 두터운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나흘 뒤 절기상 여름으로 접어든다는 이파를 앞두고 강원 산간 지역에는 때 아닌 대설특보가 내린 겁니다. 4월 말 내리는 서리도 드문 일인데 심지어 5월에도 서리가 이어졌습니다. 대관령을 비롯한 강원 산간에는 5월에만 나흘에 걸쳐 서리와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한번 추워가지고 나오니까 얼마 전에도 이 크로바가 허옇게 이렇게 서리가 왔어요. 그래서 복숭아 어떡하나 이러는데 그냥 고르고 있어요. 좋은 걸로. 여기에 기온 변동폭도 유난히 컸습니다. 최저 기온이 한겨울 기온인 영하 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가 하면 최고 기온은 영상 30도를 훌쩍 넘어 계절이 무색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니까 얇은 옷 챙겨가지고 출근을 하고요. 그래서 낮에는 잠깐 벗었다가 다시 퇴근할 때는 다시 입고. 사흘이 멀다 하고 비가 내려 5월치고는 강수일 수도 이례적으로 많았습니다. 강원 산지는 이달 들어 11일간 120mm의 강수량을 기록해 전국 5월 평균 강수량을 훌쩍 뛰어넘었고 내륙도 12일간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대설특보, 호우특보, 건조특보, 그 밖에 우박, 서리, 얼음 등 기상현상이 이달 한 달 동안 모두 발생한 겁니다. 올해 5월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 찬 공기가 이제 자주 유입되면서 5월 23일 기준으로 평균 기온이 이제 평년에 비해서 0.4도 낮은 15.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통과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5월에 보기 드문 적설도 기록되었고 비도 자주 내려서 평년에 비해 42.1mm 많은 기상청은 앞으로도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여름 대체로 기온이 높지만 가끔 찬 공기가 유입되거나 무더운 날이 있어 기온 편차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많겠고 대기 불안정 등 영향에 따라 역시 지역별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갈수록 기후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재난기상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구례에서 소가 떠내려가고 이런 그 집중호우가 내렸는데요. 올여름 역시 그런 국지적인 지역 편차가 큰 그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태풍도 센 태풍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름철 대비해서 그 지하 주차장에 물이 빠지도록 대비를 해야 되겠고 축대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기상청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기후 패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시로 발표되는 기상 전망과 예보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4차 산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드론. 이 드론의 활용도는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최근 수성구가 드론 실증 도시로 선정되면서 조만간 수성구 산간 지역에서 산불 진화, 조난자 구조 등 드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이 나면 소화탄을 떨어뜨려 불길을 잡고 산에 오르다 다친 등산객을 찾아내 응급물품을 전달하는 첨단 드론. 조만간 수성구 산간 지역에 이런 똘똘한 드론이 뜹니다. 대구 수성구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드론 실증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드론 실증 도시란 도심 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 등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대구 경북권에서는 수성구가 최초로 시험 무대가 된 겁니다. 수성구는 면적의 절반이 임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고산 범물 지역을 잇는 대덕산 주변에서 드론 실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주된 사업은 산불 감시하고 소화탄 진화, 또 조난자 수색 및 응급 물자 수송, 그다음에 이제 야생 동물 정찰 및 퇴치 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그 드론 서비스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그 행정 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고 여기에 드론 관련 지역 기업들도 드론 제작과 기술 개발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임무 장비, 예를 들어 AI 기능이라든지 수색 기능, 그다음 소화탄을 떨어뜨리는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별개로 저희들과 이제 융합해서 한 개의 드론 사업을 만들어냅니다. 드론 기술 상용화가 앞당겨지면서 우리의 실생활 속으로 드론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정착할 수 있도록 매년 한 곳씩 청년 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와 충남 서천에 이어 경북 문경에도 청년 마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요. 지난해에만 31명이 정착했습니다. 이 문경의 둥지를 튼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통시장 모퉁이에 작게 자리 잡은 구운 과자 전문점. 올해 31살인 양지혜 씨는 지난해 9월 청년마을 프로젝트인 이른바 달빛 탐사대를 통해 서울에서 문경으로 정착했습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계속 살고 태어나고 이제 활동도 그쪽에서 하고 있었다가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이런 청년들을 위한 좋은 지원 사업이 있다 그래서 내려오게 되었어요. 주소 이전도 다 끝난 상태고 제가 베이크샵이라는 구운 과자 전문점으로 계속 이제 청년을 알리고 문경도 알리고 하면서 이쪽에서 계속 있을 계획입니다. 28살의 박현희 씨도 자신의 취향을 살려 지역사회를 위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원래 하던 일이 기념품을 만들고 디자인을 하는 일이었고 문경에서 좋은 기회로 지역 선배님들께서 이 공간을 1년 동안 임대를 해주셨어요. 이제 도움을 주시고 싶어서.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올해 여름까지는 이렇게 무상으로 쓸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 뒤로부터는 돈 벌어서 잘 살아봐야죠. 달빛 탐사대는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협의체가 또래들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하는 역할들은 그 지역을 좀 더 알아볼 수 있게, 지역을 경험해 볼 수 있게 중간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외지에서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혹은 지역 출신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때 유턴하거나 그럴 때 지역에 안착할 때 어떤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인구 7만의 중소도시 문경. 달빛 탐사대를 통해 지난해만 31명이 문경에 정착하며 청년 유입의 새로운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영국발 변이로 확인된 대구 유흥주점과 관련한 확진자가 20명 더 늘었습니다. 대구시는 2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0명으로 이 가운데 20명이 유흥업소를 다녀간 사람 또는 이들의 가족이나 지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와 관련한 확진자는 지난 19일 6명을 시작으로 일주일 새 모두 199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와 광주가 달빛 내륙철도 건설에 함께 힘을 쏟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이 26일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달빛 내륙철도 건설을 촉구하는 영호남 6개 광역지자체장에 공동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확정 고시되는 다음 달까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달빛 내륙철도 건설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달빛 내륙철도와 함께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도 나섭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은 26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선언하고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도시는 올해 안으로 공동 유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전 준비에 들어갈 계획으로 다양한 국제대회 운영 경험과 기존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의 국제대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학부터 대입까지 원스톱으로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 설계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경북 지역 한 고등학교가 고교 학점제 선도 학교로 지정돼 학생들의 진로에 맞는 맞춤형 교육 과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교 수업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선생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화면에는 학생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과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고교 교육과정 중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본인이 원하는 진로에 맞게 직접 수강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에 가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한테 드디어 이제 선택권을 주고요. 3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고교 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된 구미고등학교는 학생들의 대학 입시와 전공 선택을 돕기 위한 진로 설계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과 입시 제도에 발맞춰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고교 학점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다양한 교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전공에 따라 수강할 과목을 선택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박람회에서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정말 좋았고 그 과목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그 점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제 진로가 교사인데 교사에 이제 도움이 되는 필요한 선택 과목들을 알 수 있었고 이제 선생님들의 세세한 설명으로 제 진로에 나중에 고르게 될 때 선택 과목들을 더 잘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주기 위해 고교 학점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구미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박람회를 통해서 전시물을 통해서 자기들이 선택해야 될 과목을 바르게 알기 때문에 나중돼 가지고 자기 진로에 따라서 나만의 교육 과정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 고교 학점제 대상 학교를 확대해 자신의 진로에 맞는 선택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대구 소방본부가 압산터널 현장을 둘러보고 재난 대응 방안 등을 점검했습니다. 정남구 대구 소방안전본부장은 25일 수성구 파동과 달서구 상인동을 잇는 압산터널을 방문해 터널 구조와 소방시설 현황, 출동 경로 등을 확인하고 관계자들과 재난 대응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압산터널은 지난 2013년 개통된 총 길이 10.44km의 대구 대표 도심터널로 전국에서 7번째로 긴 터널입니다. 농촌이 가진 가치를 자세히 알아보는 우리 농촌 힘내라 순서입니다. 경북 안동을 대표하는 특산물 중에서 산약 혹은 마라고 불리는 작물의 생산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2005년부터 산약 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안동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산약을 통해 이룬 성과는 무엇인지, 또 지역 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활동과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작년도 안동의 산약 재배 면적은 전국 재배 면적의 한 94%를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산약 재배는 토양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작물인데요. 안동의 주 재배 지역의 토성이 배수가 잘 되고 수분 보유력이 좋은 양토, 식양토이기 때문입니다. 안동마에 대한 성분을 분석한 결과 장점은 한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분의 특성입니다. 쌀 전분보다 낮은 온도에서 호화가 되고 입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소화 흡수에 용이합니다. 두 번째는 마의 뮤신 성분인데요. 이것은 소화기관을 보호하고 소화 운동의 윤활제 역할을 해서 위산 가다나 위궤양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포닌 성분 때문이고 네 번째는 알란토린 성분 때문입니다. 안동마는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을 인정받은 건데요. 이것은 특허청 상표법에 의해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 단체원이 자기 상품에 사용하는 단체 표장입니다. 안동마는 사단법인 안동산약마 연합회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약은 예로부터 한약재로 많이 이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분말 형태로 많이 가공이 판매되었으나 향토 산업 육성을 통하여 분말, 음료, 선식, 빵류, 김치 등 다양한 제품이 현재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는 산약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이 이상기후와 코로나로 인해서 농업인들에겐 정말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하여 산약은 평년 대비 생산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안동시는 안동 산약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생산 기반 조성에 힘쓰고 안동마 제품 개발 및 포장 개선 디자인, 홍보 마케팅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비 촉진에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안동마는 소비자의 선호도에서 어느 지역보다 선택을 받은 농산물입니다. 품질 좋은 산약 재배 기술을 지도하고 또한 안동마 융복합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제품 개발, 포장 디자인 개선, 소비자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매년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우수농업기술센터 종합평가에서 작년도에 저희들 안동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 업적을 보면은 농업인 종합교육관 신축, 또한 과학영농과 친환경 농업의 기반이 되는 토양검정실 운영, 미생물 배양실, 조직 배양실 운영과 다양한 재배 작목 육성, 농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에 힘쓴 결과입니다. 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억 원으로 노후 농기계 교체 및 배달 서비스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농업인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동 산약에 대한 재배 기술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산약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잎의 기형이나 위축, 색이 연녹색으로 변하여 생육이 떨어져서 수량의 한 35에서 45%가량 감소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종근 또는 영여자를 이용하는 것이 병의 확산의 원인이 됩니다. 병해충 진단실을 운영하여 산약에 수량성에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를 사전에 진단하여 우량 종근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0세부터 74세까지) 고령층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률이 58%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접종을 놓치면 10월에나 다시 순서가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방역당국은 본인의 안전과 가족의 건강, 또 공동체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예약 마감은 6월 3일까지라고 하니까요.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